안녕하세요. 경리의 모든 것 정연출장경리 대표 정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히 저희 집 막내 콩이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콩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얘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쌍퉁머리가 없어요. 네, 저는 애견인이고요. 5월은 이렇게 그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경리인 저는 종합소득세라는 너무나 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콩이는 퇴장!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신고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홈택스에서 오는 안내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카톡이나 뭐 네이버 문서 등을 통해서도 그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문서들이 도착을 하니까 꼭 안내서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나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우미 확인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비용 중에 카드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정리하는 것. 세 번째, 저희가 이자, 요즘 이율이 많이 올라서 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 납부하신 이자 내역서, 그 다음에 보험료,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세금 내신 내역들도 있잖아요. 그 내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접대비,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부금, 여덟 번째 주민등록증, 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네,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뭐 요즘은 세금계산서나 뭐 카드 많이 쓰시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간이 영수증, 네, 그 다음에 열 번째 통장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홈택스에서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대부분 많은 내용들이 홈택스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됐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건데 홈택스에는 개인 공인 인증서가 필요해요. 사업자용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쓰신 뭐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개인 사업자용, 네, 예를 들자면 뭐 우상이다 그러면 우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사장님 개인이 납부하시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 인증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인증이 되고요, 뭐 패스도 인증이 되기는 하지만 또 대부분은 이제 뭐 인증서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홈택스 우편 발송 내역을 꼭 조회하시고요.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신고 안내서를 이미 다 발송했습니다. 네. 근데 우편물은 사장님 댁으로 가요. 이거는 사장님 개인에게 부담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꼭 집으로 오시는 우편물도 확인을 하셔서 요 내용을 세무 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네, 작은 업체 대표님들은 모두 채움이라고 이미 얼마의 세금이 납부될 예정입니다 라는 금액이 공시되고 어떻게 신고하셔라 라는 아예 안내문이 나가요.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은 기장을 의뢰하실 필요 없이 그냥 국세청에서 다이렉트로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법인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로 들어가서 우선 연말정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수입에는 3.3%가 또 붙으니까 이거를 근로소득과
그 강사 수입이 합쳐진 종합소득을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국세청에서 그 채움, 모두 채움 납부라는 양식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아예 편리하게 ARS로 또는 인증서로 들어가서 아예 그냥 신고에 납부까지 그렇게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꼭 홈택스를 먼저 확인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고 도우미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 패턴을 다 읽어서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된 상태다 라는 내용으로 유의사항까지 다 만들어 드려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보여지는 자료에 의하면 이 대표님은 가정용품 구입으로 이 비용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하고 무관한 업소를 이용하신 걸로 금액이 남아 있고 치과라든지 한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치료로 이런 비용들이 사업하고 무관한 비용이 얼마 정도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공제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다 홈택스에서 올라와져 있어요. 개인 사업자분들께서는 특히나 업무 무관한 비용들을 계속 비용에 넣으시는데 이렇게 되시면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에 무관한 업종에서 쓰신 비용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사항 또한 확인하셔야 된다. 두 번째,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신용카드세요. 근데 요즘은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고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하이패스 같은 차에 꽂아놓고 쓰시는 카드들은 등록이 안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것도 업무를 통해서 차를 계속 타고 다니시니까 하이패스 편하게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만 원만 해도 12개월이면 120만 원이에요. 세금은 뭐예요? 수입하고 지출, 비용을 다 빼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카드사에 들어가셔가지고 하이패스라든지 실제로 현대카드나 삼성카드나 BC카드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와 홈택스에서 불러온 자료하고 조금 매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누락이 됐네. 그러면 그 카드분에 대한 내용을 다운받으셔서 나는 이걸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썼으니까 카드 사용 내역도 비용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카드에 보면 개인 정현경이라고 나와 있는 카드와 정현 출장영리라는 법인명의 카드가 나오는데요. 개인 사업자분들은 그게 좀 애매해요. 왜냐면 개인으로 발급 받으셨어도 개인 사업자용으로 쓰실 수 있고요. 개인 사업자용으로 발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성함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사에 들어가서 개인 카드인 건지 개인 사업자 용도의 카드인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 가입되어져 있는 상태와 2022년도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걸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용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율이 좀 많이 세졌죠. 환율도 올라가고 이율도 올라가고 지금 사업하시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 없어요. 근데 세금은 또 내래요. 어떡합니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탈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자, 대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대출 받으신 거 자체로는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출 받으신 걸로 원자료도 사셨을 거고 기계도 사셨을 거고 뭐 차량 공과금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항목인 거고 대출을 받으신 이자 비용이 손익에 반영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금은 얼마를 갚았고 이자는 얼마를 냈는지를 구분되어야 돼요. 그래서 원금 상환 금액, 네, 그래서 현재 내가 1억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상환해서 9천만 원 남은 대출 잔액, 거기에 따른 매달 납부한 이자 내역,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얼마큼의 대출을 받았는지 리스트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네, 물론 개인에게도 빌리신 대출금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통장을 회사 통장으로 안 넣었어요. 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썼어. 그러면 이거 차입금으로 잡기 되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요즘 누가 현찰로 돈을 빌려줍니까? 네, 우선 내가 돈을 빌린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돈을 갚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네 번째로. 자, 건강보험료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죠. 근데 근로자분이 내시는 것과 사업자분이 내시는 게 있어요. 근로자분은 연말정산에서 정리가 되신 거니까 사업자용하고는 상관없는 예수금 계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분하고 근로자분은 나뉘어져야 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중에 근로자가 없으시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세요. 지역가입자예요. 그러면 지역가입자는 별도로 납부하신 금액을 산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연금보험료는 어찌됐건 내가 개인적으로 넣은 연금이건 국가에 넣은 국민연금이건 금액이 표시돼요. 네, 안내서에 표시가 다 나오니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회사에서는 이제 차가 있겠죠? 차량에 넣은 보험료. 근데 요즘은 뭐 3개월도 가입을 하시고 6개월도 가입을 하시는데 대부분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얘를 7월 1일부터 가입을 했어요. 그럼 다음 해에 7월 1일까지가 가입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뭐예요? 선급금이에요. 미리 보험회사에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급 보험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6개월분만 비용에 들어갑니다. 자, 화재보험료 있습니다. 한참 불이 나서 아주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도 화재보험료를 내시는데 이 화재보험료 중에 적립되는 거는 자산계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없어지는 소멸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이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보험회사나 저희 회사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에게 손비 내역서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외국인 분들은 뭐 삼성화재라든지 이런 회사에 똑같은 금액들로 일단 가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 정도 보험료가 적립되어 있는지 납부한 보험료 뽑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보험료 15,000원씩 이런 식으로 내셨던 거 영수증 챙기셔야 되고요. 다만 보장성 개인보험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이제 보장이 되는 보험료가 있잖아요. 이거는 공제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되는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세금 납부 내역입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보여져요. 다만 지방세예요.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에 수임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 내신 내역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지방세는 아니거든요. 지방세는 위택스 또는 정부24의 세목별 과세 증명이라고 내가 종합소득세에 필요한 내용들, 네, 그래서 출력하셔야 됩니다. 자동차세 얼마 냈는지, 재산세 얼마 냈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단 뭐냐면 회사분은 조회하기 쉬워요. 회사 주소 넣고 하면 얼마의 지방소득세를 냈는지 금방 출력이 돼요. 근데 사장님의 댁이라든지 사장님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경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댁이야 사장님께 여쭤보면 되지만 사장님이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 주인도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그 주소까지 알아서 뽑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사 주소, 사장님 자택 주소, 기타 사장님 보유한 재산의 주소를 우선 확인해서 출력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회사 경리분이 그걸 다 알아서 해준다. 세무대리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해주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네, 위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출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 취득한 자산이 있다. 그럼 취득세고요.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나오겠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납부하신 특허료 같은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로로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납부하실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증빙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접대비, 경조사비 대장이 필요한데요. 1년 동안 거래처에서 결혼식입니다. 아니면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개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팩스로도 오고 요즘은 뭐 모바일 청첩장, 모바일 부고장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캡처해 놓으셨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력에 누구 거래처에 뭐 이런 내용들을 간단히 기재해 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핸드폰에 너무 많은 문자들이 오기 때문에 삭제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단위씩 방문을 드리는 사람이다 보니 사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카탈로그에 적어놔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캡처본을 받아서 저장해 놨다가 한꺼번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조사비 네,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20만원까지 공제받으시는데 금액이 얼마나 큽니까? 단 거래처에 한해서예요. 네, 사실 세금이라는 게 국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100만원 벌었는데 100만원 썼어요.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100만원 번 것 중에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 쓴 세금을 정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 친구다. 물론 뭐 더 내죠. 요즘 뭐 10만원 뭐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0만원, 30만원 내죠. 근데 저희는 사장님이시니까 네, 당연히 사업에 관련된 경조사비를 네,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요즘은 전화로 많이 기부하시라라는 광고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는 그냥 5만원짜리 내시면 바로 그냥 뜨니까 그건 필요 없고요. 교회나 사찰, 민간 사설단체에 내가 기부하신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동이체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아 내가 굿네이버스에 냈구나 그러면은 유니세프에 냈구나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좀 달라고 하면 바로 메일로 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 챙겨주세요. 자, 8번째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원이 필요한데요. 왜 필요하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 공제금액이에요, 여러분. 자,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들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기본 공제는 있는 사람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는 있잖아요. 본인 공제 150.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이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다. 근데 부모님도 있다. 자녀도 있다.
등본이랑 과세관계 증명원을 안 내서 기본 공제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전 많이 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제에 해당이 되는 가족이 있으시면 분명히 챙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 공제만 해당이 돼요. 근데 시어머니가 계세요. 네, 어머님이 계시는데 남편 앞으로 공제를 넣지 않고 제 앞으로 공제를 넣은 이유가 제가 소득이 더 크고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경로 우대 받죠. 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장애인증이 있으세요. 그러면 200만 원짜리 장애인 공제도 받아요. 물론 직계존속이시니까 당연히 네, 기본 공제도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용돈 드리는 게 사실은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금 공제받는 게 혜택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제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9번째. 네, 영수증이에요. 네, 그래서 카드는 이미 쓰셨기 때문에 카드 영수증 가지고 또 중독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반비, 퀵비, 네,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데는 뭐 많지 않아요. 요즘 누가 식당 가서 돈 내고 식사하십니까? 다 카드로 결제하시지. 자, 10대 독립후생비 중에 현찰, 카드 안 갖고 왔으니까 어떻게 현찰을 내야죠. 그래서 받으신 간이영수증, 그 다음에 뭐 소모품비, 수선비, 그 다음에 뭐 사무용품비, 네, 그 다음에 기타 현금을 주고 받은 간이영수증입니다. 다만 이 간이영수증이 어때요, 여러분? 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시면 잊어버리시고 차에다가 넣어 놓으시면 다 발하고 찢어지고, 네, 그래서 분실의 우려가 있고 보관이 쉽지 않고, 그래서 카드를 쓰시는데요. 카드 안 갖고 가셨다,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 영수증 중에 지출증빙, 네, 사업자 번호로 네, 사용하시면 네,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직원의 카드, 네, 직원의 개인 카드 사용분은 공제가 돼요. 근데 뭐가 걱정이냐? 이미 직원은 근로자시잖아요. 근로자이시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카드 공제에서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또 소모품비나 이런 걸로 대체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10번째인데요. 이제 통장 내역을 세세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부가세까지 66,000원을 우리 회사의 용달 기사님한테 드렸는데 기사님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6만원과 부가세 6,000원까지 다 지금 증빙이 없어요. 네. 두 번째, 자동 이체된 내역 중에 네,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용 말고 처리가 안 된 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건들, 예를 들면 900원씩 저는 지급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900원이면 1년에 네, 한 만원 정도 되겠죠. 10년에 10만원 되겠죠. 네, 사실은 900원부터 아끼셔야 9만원도 아끼고 네, 90만원도 아끼세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개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나는 꼬박꼬박 이자를 2부 이자를 주고 있다, 3부 이자를 주고 있다, 5부 이자를 주고 있다. 그럼 그 비용들도 사실은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급여 중에 상여금은 내가 이번 달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네.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줬었는데 내가 신고를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의 가산세를 내더라도 네, 이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 빠진 게 뭐가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쓴 내용들을 정확하게 증빙으로 국가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거를 안 하시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대리인들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청년을 채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감면 받으실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그 경조사비 다 관리하고 간이영수증 다 관리하길 바라십니까? 그런 것들은 격리가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출장 격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이제 다 끝났는데요. 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가 10억 원어치 원자료를 구입을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1억이다. 재무상태표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도소매 업종에서 분명히 재고에 대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런 업무는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격리가 잘하겠죠. 그래서 출장격리, 정연 출장격리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종합소득세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도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 전에 것도 수정하실 수 있고요. 경정 청구하실 수도 있고요. 올해 신고했다고 하시더라도 보완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 다 빠뜨렸는데 그래서 내가 세금이 많았구나. 언제든지 정연에게 맡겨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찾아서 정확한 거 알려드리잖아요. 정확하게 쓴 근거가 있는데 왜 세금을 더 많이 내십니까? 그러실 필요 없겠죠.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10가지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이고요. 세금을 내시는 5월이지만 건강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언제나 힘들게 사업하고 계신 거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응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